네, 오늘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퉈져 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근무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그 해고를 징계 해고의 모양이 아니고 일반 해고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해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지침을 보내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저성과자에 대해서 일반 해고를 하는 그런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통상해고, 그러니까 징계해고가 아니고 일반 해고를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중공업 회사의 근로자 갑과을이 88년도와 99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근데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을 보니까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취업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2년도 이제 2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조마 인사평가와 성과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위 2%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가진, 그러니까 하위 2%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직무 역량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를 재배치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평가를 할지도 미리 공개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을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거죠. 받고 난 다음에 직무를 재배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도 상반기에 이 성과평가를 했어요. 근데 갑과을이 최저등급을 D등급을 여전히 받은 겁니다. 1차 평가는 팀장이 했고요. 2차 평가는 부수장이, 최종평가는 임원이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최저등급을 받은 구조예요. 갑은 이제 3,859명 중에 3,857등을 했고, 을은 3,859등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쭉 보니까 갑은 2016년까지 3회 정도의 직무 경고를 받았고, 을은 4회 정도의 직무 경고를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과 을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해고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그거죠. 과연 이제 이런 저성과자, 근무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불량한 분을 해고할 때 과연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법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근거가 이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 근무 능력 이런 모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한다. 이런 케이스를 뛰어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요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보통 이 업무의 요구단은 최소한의 어떤 근무 능력,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게 인정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이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개선될 수 있으면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도 없다. 어렵다. 자, 요게 인정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판단 기준이 방법, 판단 요건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과나 어떤 전문성의 정도, 이 근로자가 이게 부진한 정도와 기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걸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개선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 법리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통상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성 요건을 인정해준 이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는 굉장히 어려운 해고가 되겠죠. 이런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든 거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첫 번째로 요거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준과 항목을 근로자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자, 이 제기 절차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평가한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이 평가를 보면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D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상대평가 약점을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재량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CD 등급 반드시 안 줘도 관계없다. 재량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평가를 같이 하고 있죠.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이렇게 해서 복수의 판단에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은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냐? 여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이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준이 근무 성적이 상당히 최소한에도 위치 못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개선 의지도 없어야 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한 거죠. 첫 번째로 직무 수행 능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했다.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부족했다. 이게 눈에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의지가 부족한 거죠.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고,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이 근로자는 개선 의지도 없고 직무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그런 판례 분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판례 분위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